혹시 여러분은 매달 월급날이 되면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뜯어보십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바쁘실 겁니다. 하지만 가끔 마음 먹고 명세서 상세 내역을 들여다보면 소득세보다 더 무섭게 찍혀 있는 공제 항목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곤 하십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피 같은 월급에서 매달 수십만 원이 내 동의도 없이 강제로 빠져나가는데 이걸 순수한 노후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 현재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국민연금은 훗날 돌려받을 든든한 비상금이 아니라 당장 내 생활비를 갉아먹는 준조세, 즉 세금이나 다름없게 느껴지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가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내가 낸 돈이 나중에 공중분해되는 건 아닌지, 늙어서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국가가 약속한 돈이 꼭 나와야 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한답시고 보험료를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5차 재정 추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적자 상태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적립금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합니다. 2055년이라는 숫자가 먼 미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현재 사회에 진출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90년대생들이 은퇴해서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우리가 타야 할 때 곳간이 텅 비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현재의 인구 구조와 제도에서 예정된 확정적 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은행 적금이나 개인연금처럼 오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젊을 때 낸 돈을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구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작동 원리는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돈을 내가 찾아 쓰는 적립식이 아니라 지금 일하는 젊은 세대가 낸 돈을 걷어서 은퇴한 노인 세대에게 실시간으로 나눠주는 부과 방식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세대 간 부양 시스템이자 국가가 주도하는 개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낸 돈은 이미 윗세대의 연금으로 지급되어 사라지고 나는 나중에 내 뒷세대가 낼 돈에 의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개 모임을 유지할 사람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상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노인 인구는 적었고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인구는 넘쳐났습니다. 통계적으로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내는 젊은이가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젊었고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기에 이런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0.6명대의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는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늘어나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만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을 받아갈 사람은 역대급으로 많아지는 이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 현상이 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핵심 원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논의되었던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잡한 용어들이 난무하지만 결국 핵심은 돈을 더 나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장인들은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 내 월급에서는 4.5%가 나가지만 결국 내 인건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혁 논의에서는 이 비율을 13%까지 올리자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40% 이상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대출 이자는 갚기 힘든데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또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 즉 나중에 돌려받는 비율을 조정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70년대 초반까지 늦출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물론 파국을 10년, 20년 뒤로 늦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보험료율을 13%로 올린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거나 인구 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일하고 있는 젊은 층은 당장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기금이 고갈된 이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떠안고 가야 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시간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며 생색내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055년 혹은 개혁을 통해 늦춰진 2070년대에 기금이 정말로 고갈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기금이 없으면 그해 걷어서 그해 나눠주는 완전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쌓아둔 적립금이 거의 없지만 세금과 보험료를 걷어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례를 들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처럼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이민자 유입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 부가 방식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55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최악의 부양 구조가 됩니다.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오로지 그해 거둔 돈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미래 세대는 자기 월급의 약 30%에서 3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월급 300만 원을 받는데 소득세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국민연금으로만 100만 원을 떼어간다면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얼굴도 모르는 윗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자기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것에 동의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더 나아가 세대 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젊은 층이 조세 저항을 일으키거나 대거 이민을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법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라고 명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조문의 글자 몇 자 적어 넣는다고 해서 없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연금 기금이 부족하면 결국 국고, 즉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걷어가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걷어가든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 초년생들과 실무자급 직장인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익비의 불공정함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했던 58년 개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세대는 낸 돈의 원금 가치도 보장받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정작 내가 늙었을 때는 나를 부양해줄 다음 세대가 없거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가 낸 돈 돌려달라, 각자 도생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투자하고 노후 준비할 테니 국가가 강제로 내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폐지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연금을 생명줄로 삼고 있는 수백만 명의 수급자가 있고 국가사회 안전망의 최후 보루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금 개혁은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미루어지다가 막판에 가서야 보험료만 왕창 올리고 받는 시기는 늦추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질까봐 눈치만 보며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적자 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시스템을 안고 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은퇴 후 최소한의 밥값 정도만 해결해주는 아주 얇은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보내주는 예상 수령액, 통지서에 적힌 숫자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건 현재 가치 기준으로 계산된 것일 뿐입니다. 30년 뒤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돈으로 짜장면 몇 그릇이나 사 먹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합니다. 각자 도생은 이제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식투자, 부동산 등 나만의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은퇴 후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월급 통장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막연히 나중에 나오겠지 하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내 노후 자금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암울하고 무겁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당장 내 노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이 그리고 미래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